안녕하세요. 디프 프리다이빙 강사 시아쿠입니다. 저희 디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다이빙 레벨 1 온라인 이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교재는 잘 보셨나요? 교재를 잘 보셨으면 교재에서 얘기하는 프리다이빙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 완화 릴렉스입니다. 프리다이빙은 이 긴장 완화 릴렉스 하나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프리다이빙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 그리고 본인 또한 가장 많이 쓰게 될 단어가 긴장 완화 릴렉스입니다. 첫 번째, 호흡 주기.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호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9%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초과호흡을 한다고 해서 혈중 산소가 더 많이 저장되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9%이기 때문에 더 많이 호흡을 들이마신다고 해서 더 많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쉽게 비교를 하자면 물컵에 물이 96에서 99%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더 많이 저장될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흘러넘치고 더 많이 담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참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흡을 할 때 억지로 힘을 들여서 호흡을 더 많이 들이마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죠?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어딜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흉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리다이빙에서는 이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식호흡은 요가에서 온 겁니다. 요가에서 왜 복식호흡을 할까요? 이완 때문이죠. 이완은 다시 말해서 긴장 완화 릴렉스. 제가 프리다이빙 레벨 1 라이센스를 따고 복식호흡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지금도 가장 쉽게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사람이 흥분을 했을 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흥분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심박수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자,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떨까요? 산소 소모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다이빙에서는 흉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 왜? 긴장 완화 릴렉스를 위해서. 자, 그럼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프리다이빙 호흡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호흡, 두 번째 최종호흡, 세 번째 숨참기, 네 번째 회복호흡.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마다 쓰는 표현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장 완화 단계, 한 번에 큰 호흡, 숨참기, 회복호흡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호흡, 최종호흡, 무호흡, 회복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준비호흡. 자, 여기 보시면 준비호흡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심신활동 줄이기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긴장 완화 릴렉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긴장 완화 릴렉스를 위해서는 호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복식호흡입니다. 프리다이빙에서는 1대2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고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천천히 6초 내뱉고 다시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6초 내뱉고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천천히 6초 내뱉고 다시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6초 내뱉고. 왜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냐면 프리다이빙 마스크는 코까지 덮여 있어서 코로 호흡을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긴장 완화 운동 해서 바디 스캔 그리고 자신만의 긴장 완화 방법 2가지가 나와 있죠. 자, 바디 스캔은 뭘까요? 교재 바디 스캔은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쭉 한번 훑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나는 긴장 완화 릴렉스를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딘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또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빼주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불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신만의 긴장 완화 방법. 자, 이 얘기는 그림에서 보시면
동그란 부위를 띄워놓고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하고 부위를 잡고 준비호흡, 최종호흡, 무호흡, 무호흡이라는 게 입수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호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 준비호흡과 최종호흡 때는 눈을 감고 준비호흡과 최종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동남아와 같이 바닷물이 깨끗하고 예쁜 해양 생물들도 많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눈앞에서 자꾸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준비호흡, 최종호흡을 한 후 입수 전에 눈을 떠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준비호흡, 최종호흡을 눈을 감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준비호흡, 최종호흡을 눈을 감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수면 위에 떠 있어 본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처럼 갑자기 눈을 감고 수면 위에 떠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분명히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겁을 먹게 되면 몸이 경직이 되고, 몸이 경직이 되면 힘이 들어가고, 그럼 과연 긴장 완화 릴렉스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준비호흡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긴장 완화 릴렉스입니다. 자, 이처럼 부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준비호흡, 최종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눈을 감든 뜨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내 경험을 통해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은 수중에서 무호흡으로 유영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종호흡. 자, 밑에 보시면은 두 단계 완전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복식호흡, 두 번째 휴식호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분명히 복식호흡이라고 했는데 왜 휴식호흡 얘기가 나오냐? 자, 정말 휴식호흡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를 잘 보시면 10초 동안 최종호흡을 하는데 복부 아래부터 천천히 호흡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약 5초가 되었을 때 복부에 호흡이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6초 때부터 잘 보시면 어떤가요? 가슴이 조금씩 열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9초 때는 어깨도 열리게 되죠. 10초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호흡을 참을 때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입술만 살짝 닫으면 됩니다. 억지로 억 하고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으로 목을 조우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 완화 릴렉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냥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입술만 살짝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준비 호흡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호흡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숨참기. 우리가 숨을 참아봤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참다가 어느 순간 한계 시점에 딱 다다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가슴이 답답하고 타오르고 손발 수축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현상을 프리다이빙에서는 호흡 충동 또는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내 몸에 공기가 부족하다 또는 산소가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정말 산소가 부족하고 공기가 부족하면 우리는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오는 그 즉시 블랙아웃, 의식 상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것은 대기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중에 산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산소는 우리 몸을 축 돌고 나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산소가 돌고 나서 생긴 부산물을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러한 행동의 반복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9%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어떨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중성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참게 되면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숨을 참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산소가 소모돼서 발생된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사람들마다 가져갈 수 있는 농도의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농도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오게 됩니다. 절대 산소 또는 내 몸에 공기가 부족해서 오는 게 호흡 충동이 아니라 내 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량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오는 것이 호흡 충동 컨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왔을 때는 오히려 긴장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긴장 완화 릴렉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고 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 소모는 급격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내 몸에는 충분히 산소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좀 더 긴장 완화 릴렉스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산소 소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긴장 완화 릴렉스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프리다이버들은 인위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의 내성을 키워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한계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이산화탄소 농도의 한계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오는 시점이 조금씩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는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 완화 릴렉스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리다이빙은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셔야만 이산화탄소의 내성이 조금씩 키워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산화탄소 내성을 한 번만 키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몸은 늘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트레이닝을 하시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한계치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호흡이라는 건 제한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샷? 물론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수중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기 위해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한적인 에너지를 가늘고 길게 사용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천히 움직이면 되죠. 예를 들어 수평자명, 다이나믹을 할 때 피닝은 아주 천천히, 수직 하강을 할 때도 피닝은 아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평자명, 다이나믹을 하시게 되면 짧은 호흡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빠르게 피닝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피닝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산소 소모가 많아져서 짧은 거리까지밖에 못 가겠죠. 반면에 피닝을 천천히 하게 되면 산소를 조금씩 사용하게 되어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수중에서 유영을 할 때는 항상 여유 있게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회복호흡. 회복호흡은 안전 개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숨을 참았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한계 시점까지 숨을 참고 나면 어떻게 되죠? 파! 하고 뱉게 됩니다. 왜냐? 숨을 참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뱉기 위해서죠. 이때 잘 보시면 파! 하고 뱉고 나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약 2초 동안 머금고 다시 파! 하고 뱉고 입을 크게 벌려서 숨을 들이마시고 약 2초 동안 머금고 이렇게 최소 3회 이상 그러고 난 다음 말과 행동으로 I am okay. 참고로 저 같은 경우 회복호흡을 제 호흡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최소 3회 반복입니다. 여기까지 프리다이빙 호흡 주기를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준비호흡, 두 번째 최종호흡, 세 번째 숨참기 또는 무호흡, 네 번째 회복호흡.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숙지하지는 마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거의 모든 프리다이빙 단체에서 교육하고 있는 프리다이빙 호흡 주기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발전이 없는 옛날 방식인 거죠. 저희 디프는 실제 실습에서는 몰차노브 프리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몰차노브 프리다이빙은 현재 프리다이빙 세계 랭킹 1위 선수인 알렉세이 몰차노브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다이빙 단체입니다. 몰차노브 프리다이빙에서는
가장 먼저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 완화 릴렉스부터 합니다. 그리고 바디 스캔을 하는데 눈을 살며시 감아주고 눈 주변에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전체를 훑어보면서 힘이 들어간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힘이 들어간 곳이 있으면 힘을 빼줍니다. 이렇게 바디 스캔은 2초에 한 번씩 해줍니다. 이 얘기는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냥 긴장 완화, 릴렉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하면서 계속 온몸에 힘을 빼고 입을 살짝 벌려서 복식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짧게 편하게 하죠. 이런 방식으로 복식 호흡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디 스캔은 2초에 한 번씩 하면서 온몸에 힘을 빼줍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2분 이상, 몰찬 호흡에서는 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냐면 바로 초과호흡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초과호흡에 대해서는 레벨 2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프리다이빙에서는 절대 초과호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초과호흡이 되게 위험한데 초과호흡을 하시게 되면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없이 너무 편안하게 바로 블랙아웃, 의식 상실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참았을 때는 무조건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산화탄소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준비 호흡보다 긴장 완화, 릴렉스가 더 잘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몰찬 호흡 준비 호흡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따라해 보시면 아마 잠들기 직전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호흡에서는 10초 동안 호흡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5초 동안만 호흡을 들이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늑관근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 완화 릴렉스가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5초는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5초에서 7초 정도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호흡과 최종호흡 사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숨을 쉬듯이 한숨을 한번 크게 또는 한숨을 크게 3번 정도 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과호흡 방지 때문입니다. 몰찬 호흡에서는 설명한 대로 준비호흡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잘못 호흡해서 초과호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스스로가 초과호흡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초과호흡인 상태에서 최종호흡을 하시게 되면 바로 초과호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호흡을 하기 전에 크게 한숨을 쉬면 대기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내 몸의 공기 비율을 대기의 공기 비율과 맞추게 되어 초과호흡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숨 크게 한 번을 쉬고 이어서 최종호흡 7초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숨 크게 3번을 쉬고 이어서 바로 최종호흡 7초. 이장, 압력 평형. 몰찬 호흡에서는 바디 스캔과 이퀄라이징은 2초에 한 번씩 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냥 버릇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나는 오직 긴장 완화 릴렉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셔서 잘 알고 계시죠? 우선 압력은 바로 표시합니다. BAR, 바. 압력은 수면이 1바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수심 10m 단위로 1바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면이 1바이니까 수심 10m는 몇 바일까요? 그렇죠. 2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심 20m는 3바, 수심 30m는 그렇죠. 4바입니다. 여기서 수면이 1바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면 1바인 상태에서 고무풍선의 부피가 100이라 쳤을 때 수심 10m는 몇 바이죠? 2바. 그러면 고무풍선의 부피는 50.
왜?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2분의 1, 50이죠. 그러면 수심 20m는 몇 바? 3바. 고무풍선의 부피는 33.333, 3분의 1이기 때문에 수심 30m는 4바. 고무풍선의 부피는 20,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 바로 수심 10m입니다. 수심 10m는 수심 20m, 30m보다는 낮은 수심입니다. 그런데 기체 부피 변화에서 보면 어떨까요? 수심 10m에서 부피 변화가 가장 크죠. 쉽게 얘기해서 부피가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더 깊게 내려갈수록 기체의 부피 변화는 어떤가요? 줄어드는 부피가 작아지죠. 프리다이빙은 수직 하강,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압력 변화, 수온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을 할 때는 무조건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은 2초에 한 번씩 하고 천천히 하강을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하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기체 변화는 어떨까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하강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강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프리다이빙의 이퀄라이징에서 중요한 것은 귀에 압력을 느낄 때 이퀄라이징을 하시면 늦습니다. 미리 사전 이퀄라이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타이밍을 놓쳐서 이퀄라이징이 안되면 그냥 턴하고 올라와서 수면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막혔던 이퀄라이징이 다시 풀리게 됩니다. 참고로 스쿠버 다이빙은 귀에 압력을 느낄 때 이퀄라이징을 합니다. 왜? 내호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소통, 공기통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귀에 압력을 느낄 때 이퀄라이징을 합니다. 프리다이빙은 내호흡으로 이퀄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사전 이퀄라이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징이 안되면 억지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그냥 올라와서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다이빙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억지로 내려가시면 고막 천공 또는 고막 파열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공기 공간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 두 번째 귀, 그리고 세 번째 귀 또는 눈썹 뒤, 여길 부비강 또는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징 해줘야 하는 곳은 귀하고 부비강 또는 부비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이 부비강 또는 부비동을 이퀄라이징 해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을 하면 바로 부비강부터 공기가 차고 이관을 통해서 귀로 넘어가서 부비강을 이퀄라이징 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비강이 이퀄라이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코감기가 걸리면. 코감기가 걸리게 되면 코 속에 염증이 생기고 농이 차게 됩니다. 이 농이 코 또는 눈썹 쪽을 막고 있어서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코감기가 걸려서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코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가죠.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죠? 코 속에 무언가를 넣어서 기계로 쌓여있는 농을 빼줍니다. 이처럼 농은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코감기를 조심하셔야 하고 코감기가 걸렸을 때 다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에도 공기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공기 공간이 이만큼일 때 수심 10m를 내려가면 마스크의 공기 공간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겠죠. 다시 마스크의 공기 공간이 요만큼이면 수심 10m에서 이렇게 줄어들겠죠. 마스크 압착을 푸는 방법은 코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 압착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깊은 수심을 들어가게 되면 시범을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는 스쿠버, 스노클링 마스크와는 다릅니다.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는 이런 공기 공간의 변화 때문에 용역 면적이 최소화로 되어 있고 하강을 할 때 무조건 코를 잡고 내려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코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말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공기 공간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퀄라이징이 필요 없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퀄라이징 기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알바와 프렌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다이빙은 프렌즈를 하셔야 합니다. 발살반은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 발살반은 횡격막을 당겨서 이퀄라이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발살반은 이론상으로 수심 20m까지 밖에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프렌젤은 혓부리를 이용해서 이퀄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발살바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덜합니다. 그리고 프렌젤은 이론상으로 수심 40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프리다이버들은 프렌젤을 하셔야 합니다. 이퀄라이징 수월하게 하기, 깔끔한 기술 구사. 이퀄라이징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퀄라이징을 온몸에 힘을 써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퀄라이징 관련된 근육들만 힘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퀄라이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긴장 완화를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퀄라이징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2초에 한 번씩, 충분히 자주, 하강은 느리게,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웨이의 물 채우기. 혹시 프리다이빙 슈트를 보신 적이 있나요? 프리다이빙 슈트는 후드가 달려 있어서 귀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웨이에 공기 공간이 생겨서 이 공기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 귀에 물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강할 때 다이빙을 하셔야 하고요. 충혈 완화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코 속을 건조시켜주지 중요한 농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다이빙 하기 전에 항상 몸풀기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압력평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수역 교육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프리다이빙 안전.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첫 번째 안전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시게 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절대 혼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버디와 함께 안전하게. 이때 버디의 역할은 자신이 하듯이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내 버디에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 테니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버디는 수면에 떠서 내 버디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내 버디가 수중에서 일정하게 피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로만 피닝을 하게 된다면 반대쪽 다리에 쥐가 났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안 보이는 쪽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죠. 이처럼 버디는 항상 내가 하듯이 진지하게 잘 봐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이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핀 차는 방법의 변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바로 눈이죠. 그래서 깊은 딥다이빙을 할 때 프리다이빙은 최소 수심 10m에서부터는 버디와 함께 눈을 맞추고 상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는 절대 렌즈에 색 또는 미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내 버디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렌즈에 색 또는 미러가 들어간 마스크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술이기 때문에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속도 증가, 사람이 한계 시점에 다 다르게 되면 급해지죠. 그리고 한계 시점에 왔을 때 억지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버블을 뿜게 됩니다. 공기를 뱉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들이마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면 최소 기도 손상 또는 최악의 경우 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뿜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무조건 건져 올려야 합니다. 기도를 수면 밖으로 유지 못함은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 저산소증으로 발생되는 일시적인 의식 상실에는 LMC와 블랙아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LMC는 로스 모터 컨트롤의 약자로 운동신결 조절 장애입니다. 이 LMC는 수중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후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면 부위를 잡고 회복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LMC는 수면으로 올라오면 바로 눈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혹시라도 주변 사물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 방지, 부상 확인을 해주시면서 바로 마스크를 벗겨주셔야 합니다. LMC는 다행히 마스크만 벗겨주면 바로 깨어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회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회복호흡 하세요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같이 회복호흡을 해주셔야 합니다. LMC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바로 저산소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호흡을 해서 몸의 산소 포화도를 정상치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LMC를 브라질의 삼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회복호흡을 할 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LMC와 블랙아웃을 경험하시면 그날은 더 이상 프리다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요. 블랙아웃의 레스큐 구조는 그림과 같이 조난자의 팔을 걸어서 턱을 받쳐주시고 반대손은 조난자의 뒤통수를 받쳐서 나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두 팔을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뒤통수를 받치고 있던 손은 그대로 유지하고 팔을 걸어줬던 팔을 풀어서 마스크를 벗기고 눈 주변을 후 하고 불어주면서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눈 주변을 불어주는 이유는 사람 안면 얼굴 중에 눈 주변이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프리다이빙 단체들에서는 볼을 쳐주라고 되어 있지만 몰차노브에서는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볼을 잘못 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해서 볼을 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조난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구조호흡은 최대 5회,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도움 요청, 심폐소생술, 마지막엔 가까운 의료시설로 후송을 해야 합니다. 위험요소 줄이기, 사고 방지. 항상 긴장 완화 릴렉스에 집중해서 다이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수 동작인 덕다이빙이든 프리다이빙 피닝이든 적절한 기술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프리다이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프리다이빙을 바다에서 즐기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바닷가에서는 땀으로 수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MDR 유도라는 것을 해주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회복호흡,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건강할 때 다이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력이 있는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부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웨이트 벨트를 착용합니다. 이 웨이트 벨트의 무게는 최소 수심 10m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끔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오버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할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강 후 턴을 하고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몸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한 상태라 오버웨이트를 했을 때 상승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준비호흡, 크게 한숨, 최종호흡 후 스노클 제거, 사전 이퀄라이징 후 입수를 합니다. 이때 스노클 제거가 중요한 것은 스노클 끝은 그냥 개방되어 뚫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에 물고 입수를 해서 수중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최소 기도 손상, 최악의 경우 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수 전 반드시 스노클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기술 연습.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레스큐, 구조를 하셔야 합니다. 부유기구 준비. 프리다이빙은 항상 동그란 부위를 설치하고 거기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프리다이빙 인도어 대회 영상을 보시면 세이프티가 수영장 키판을 들고 선수를 따라다닙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선수들이 LMC나 블랙아웃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킥판을 들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스쿠버를 한 번 했으면 12시간 이내 프리다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쿠버를 2번 이상 했을 때는 24시간 이내 프리다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쿠버의 산소통은 진짜 산소가 아니라 압축된 질소입니다. 이 압축된 질소는 보일의 법칙에 의해 깊은 수심을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압축이 됩니다. 반대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된 질소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프리다이빙은 수직 하강,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압축된 질소가 팽창하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는 출수 전에 수심 5m에서 안전대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압축된 질소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절대로 수중에서 스쿠버 공기를 받아 마시면 안 됩니다. 4장 프리다이빙 종목. apnea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그렇죠. 숨참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면에 떠서 숨을 참는 프리다이빙 종목을 정식적으로
스태틱 apnea라고 합니다. 우리는 줄여서 스태틱, 표기하기로는 STA. 항상 버디와 함께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프리다이빙 핀을 착용하고 수평 자명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다이나믹 apnea라고 합니다. 그럼 DNF는 뭘까요? 다이나믹 apnea 높이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을 DNF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심 종목 중에 프리이머전이 있습니다. 프리이머전은 그림과 같이 하강 라인을 당겨서 하강 상승을 합니다. 하강 라인을 당겨서 하강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회에서는 프리다이빙 핀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밍업으로 프리이머전을 하게 됩니다. 워밍업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 핀을 착용하고 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기본적인 모든 장비를 착용해서 깊은 수심을 들어가는 종목을 컨스턴트 웨이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CWT. 그럼 CNF는 뭘까요? 그렇죠. 컨스턴트 웨이트 노핀입니다. 이 CNF를 프리이머전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프리이머전은 프리다이빙 핀을 착용하지 않고 하강 라인을 당겨서 하강 상승을 합니다. 물론 CNF도 프리다이빙 핀을 착용하지 않지만 오직 스트로크와 킥 동작만으로 하강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베리어블 웨이트는 무거운 중량납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강하고 상승할 때는 놓고 상승을 합니다. 로우 리미츠는 그림과 같이 스쿠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강 상승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베리어블 웨이트와 로우 리미츠는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프리다이빙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리다이빙 종목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강습을 할 때 스태틱을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을 하겠습니다. CWT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론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이론 강습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이빙풀에서 뵙겠습니다.